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은퇴 후 김영수 씨는 이제야 여유가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일하던 직장을 내려놓으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못 해본 골프도 치면서 즐기자.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지우 등하원 좀 부탁드려요. 처음엔 잠깐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 반 등원, 오후 3시 하원, 저녁 6시까지 이어지는 돌봄. 영수 씨의 하루는 다시 출근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이렇게 될 거라 상상하셨습니까? 아침 7시, 지우의 작은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꺼내 놓습니다. 양치컵에 치약을 짜주고 작은 티셔츠에 팔을 넣어줍니다. 할아버지, 이 옷 말고 공룡 있는 거 입을래? 아이의 고집에 출근 전 바쁘게 챙기던 옛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아이 울음소리에 귀 기울일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손주 한마디에 발이 멈춥니다. 뒤늦게 배우는 육아, 아이와 눈 맞추는 법.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정류장에 서면 주변은 온통 젊은 엄마들과 할머니들입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은 드뭅니다. 어머, 저 집은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시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영수 씨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을 줄이야. 노년에 마주한 새로운 풍경. 의외지만 현실입니다. 버스가 도착합니다. 지우가 작은 손으로 영수 씨 손을 꼭 잡습니다. 할아버지, 버스 타면 꼭 손 흔들어줘. 혼자 가기 무서워. 이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무릎의 통증도 시선도 다 잊게 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순간, 이런 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버스가 떠난 뒤 영수 씨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야, 오늘 티타임 굿이야. 오랜만에 나오라고. 친구 만수의 목소리는 여유롭습니다. 영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합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지우 하원 데려와야 해서. 수학이 넘어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은퇴했다며. 그럼 자유 아냐? 영수 씨는 대답합니다. 자유는 맞지. 그런데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자유도 있더라.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후 3시, 지우가 버스에서 뛰어내려와 안깁니다. 할아버지, 오늘 별 스티커 받았어. 아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향합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 앞에서 아이를 기다립니다. 할아버지, 더 밀어줘. 조금만 쉬었다 하자. 하지만 손주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30분이 지나자 숨이 턱 막히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며칠 전 의사의 진단이 떠오릅니다. 연골이 많이 다르셨습니다.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할아버지 육아 행복도 있지만 이렇게 충격적인 대가도 숨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식을 챙겨주고 TV 앞에 앉습니다. 손주는 그림을 그리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 내일도 같이 놀고 싶어. 그 말 한마디가 지친 무릎보다 마음을 더 크게 움직입니다. 밤이 되고 영수 씨는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을 바라봅니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손주가 손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아이 곁에 오래 있지 못했지. 이제라도 손주와 눈을 맞추며 늦게 배우는 중이야.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은퇴 후 손주 돌봄, 기쁨일까요? 부담일까요? 그날 아침 영수 씨의 표정은 한결 밝았습니다.
손주 지우가 전날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이거 선생님한테 보여줄 거야. 별 스티커 많이 받으려면 해야 해. 영수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제법 잘하고 있는 거야. 은퇴 후 이런 기쁨을 얻을 줄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도 은퇴 후 이렇게 새로운 보람을 느끼신 적 있나요? 아침 식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 반찬 접시에 놓인 당근 볶음. 지우는 계란찜은 잘 먹더니 당근을 보자 젓가락으로 툭 치며 말했습니다. 싫어. 이건 안 먹어. 순간 영수 씨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말. 싫으면 굶어. 어릴 땐 뭐든 먹어야 크는 거야. 식탁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 선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 겪어보셨습니까? 선영 씨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한테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더 싫어해요. 요즘은 음식을 즐겁게 느끼게 하면서 차근차근 적응시키는 게 중요해요. 영수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내 자식 키울 땐 억지로라도 먹여야 컸어. 다 그렇게 컸는데 이게 잘못이라고. 그는 젓가락을 탁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빠 키울 때는 반찬 가리고 안 먹는 거 허락 안 했어. 다 억지로라도 먹여야 기가 크고 힘이 나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세대 방식은 이해해요. 하지만 지우에겐 맞지 않아요. 이제는 아이 마음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식탁 위에 당근 하나가 세대를 가르는 칼날이 됐습니다. 말다툼이 오가는 사이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다니까. 난 당근 싫어. 그 울음소리에 식탁 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영수 씨는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손주 밥상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다니. 아침의 기쁨은 사라지고 대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밥상에서 작은 반찬 때문에 큰 싸움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후 3시, 지우가 하원에 돌아왔습니다. 간식으로 우유와 크래커를 내밀었는데 지우는 우유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우유 냄새 나서 싫어. 영수 씨는 순간 또 예전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싫으면 그냥 먹지 마. 하지만 낮에 일이 떠올라 꾹 삼켰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먹으래? 할아버지, 화내면 더 싫어. 그 말에 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아이를 위해 한다면서 내가 고집 부리면 애가 나를 피하게 되겠지. 아이의 단순한 한마디가 어른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아들 노식 씨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선영 씨가 낮에 일을 전했습니다. 아버님이 지우 당근 안 먹는다고 굶기라고 하셔서요. 노식 씨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지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건 좀. 영수 씨는 밤만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 키울 땐 야근하고 새벽 출근하느라 밥상에 같이 앉지도 못했어. 이제라도 손주랑 함께 먹는 게 소중한데 왜 또 싸움이 되는 거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 방식과 요즘 방식 어디에 맞추시겠습니까? 그날 밤 거실 한쪽 벽에는 손주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할아버지와 손주. 하지만 오늘 저녁의 울음소리가 그림 위에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수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방식이 전부는 아니구나. 늦었지만 다시 배우자.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는 거였구나. 은퇴 후 육아,
손주가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오후 3시, 버스에서 내린 지우가 달려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팔이 허리에 감기자 영수 씨 얼굴엔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본 이웃 아주머니들의 속삭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 댁은 할아버지가 늘 데리러 오시네. 요즘은 진짜 달라졌다니까.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다니. 칭찬인지 놀림인지 알 수 없는 말. 영수 씨는 잠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허드레실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나? 아니면 부러운 건가? 여러분도 혹시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며칠 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점심상 위에는 소주잔이 돌고 은퇴 후 일상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요즘 등산 다녀. 아침마다 북한산 한 바퀴 돌면 살 것 같아. 난 탁구 배우기 시작했어. 생각보다 재밌더라. 그리고 차례가 영수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야, 넌 뭐하냐? 너도 이제 여유 좀 즐겨야지. 영수 씨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은 지우랑 지내지. 등하원 같이 다니고 놀이터도 가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친구 철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네가 손주 보느라 놀이터를 간다고? 와, 골프채 잡을 팔로 애 그네를 민 거야?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야, 네 며느리는 시댁복 받았다. 할아버지 베이비시터 쓰는 집이 어딨어? 웃음이 터졌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농담, 웃으면서도 마음 깊숙이 콕 박히지 않던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맞는 말일지도 몰라. 친구들은 자유롭게 살고 나는 애 따라다니며 하루가 가네. 이게 잘 사는 건가? 은퇴했는데 왜 내 삶은 더 바빠진 거지?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걸 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들 눈엔 내가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 지우는 다르게 볼 텐데. 저녁, 지우가 그림 한 장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놀이터에서 그린 거야. 할아버지랑 나랑 그네 타는 거.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그림. 그네에 앉은 지우,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할아버지. 아이의 얼굴엔 해맑은 웃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낮에 친구들이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야, 네가 손주 보느라 인생 다 쓴다. 그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지만 동시에 손주의 목소리도 겹쳐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영수 씨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친구들의 말인가? 손주의 말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더 크게 들리십니까? 다음 날 놀이터에서 지우와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네를 밀어주자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더 세게, 더 높이.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와, 아이가 진짜 좋아하네. 할아버지랑 사이가 저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요즘 보기 힘든데 참 멋지다. 순간 영수 씨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래. 세상은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 친구들이 비웃어도 다른 이들은 존중해 줄 수도 있네. 의외죠? 누군가의 시선은 비난이 될 수도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거실에 앉아 손주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낮에 들은 친구들의 웃음소리, 놀이터 엄마들의 칭찬, 손주의 웃음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친구들 눈엔 내가 웃음거리일지 몰라. 하지만 지우 눈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 늙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건 여전히 행복의 이름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목소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친구들의 비웃음일까요? 손주의 웃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토요일 아침,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자전거 타러 가자. 영수 씨는 순간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래, 같이 운동도 하고 나도 아직은 괜찮아. 은퇴 후 무기력해질까 걱정했는데 손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곧 활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운동이자 행복이 된 경험 있으신가요? 공원에 도착하자 지우가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힘차게 밟았습니다. 할아버지, 잡아줘. 더 빨리. 영수 씨는 자전거 뒤를 잡고 달렸습니다. 처음 5분은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무릎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우야, 잠깐만. 할아버지 좀 쉬었다 하자. 아이 얼굴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왜? 난 하나도 안 힘든데. 벤치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며 숨을 몰아쉬는 영수 씨. 지우는 발을 동동 구르며 더하자 라고 조르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손주 체력을 따라가다 몸이 먼저 항복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날 저녁 무릎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MRI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골이 많이 다르셨어요. 무릎 관절염 초기입니다. 영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냥 아이랑 조금 뛴 것뿐인데요.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무리하면 몇 년 안에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인공관절. 내가 이렇게 빨리 노인이 된 건가? 손주랑 놀이터도 못 가게 되면 내 역할은 뭐가 남지? 여러분, 행복한 시간 뒤에 이렇게 충격적인 진단이 따라온 적이 있으셨나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자전거 타자. 영수 씨는 무릎을 움켜쥐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응, 내일은 조금 쉬는 게 어떨까? 그러자 지우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왜? 할아버지랑 노는 게 제일 재밌는데.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무릎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손주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못 버티면 아이는 실망할 거야. 하지만 내가 무리하면 오래 곁에 있어 줄 수 없을 텐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주의 부탁과 내 건강 사이에서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 선영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무릎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지우랑 노는 건 좋은데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 노식 씨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알아요. 아버지가 지우를 많이 사랑하는 거. 하지만 아버지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 힘들어져요. 영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밥만 뜨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몸이 버텨야 아이도 웃고 가족도 안심하는 거지. 하지만 저 아이 눈빛을 어떻게 외면하나? 이 나이에 건강과 가족 사랑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날 밤 무릎에 파스를 붙이며 영수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정직하구나. 책상 위엔 지우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속엔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지우, 아래서 손을 벌리고 있는 할아버지. 그림을 보자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하자. 내가 지우 옆에 오래 있으려면 나 자신도 지켜야 한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 함께할 수 있는 힘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주의 내일도 같이 놀자는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 단호히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은퇴 후 영수 씨의 하루는 손주 지우로 가득했습니다. 웃음도 많았지만 마음 한켠은 무거웠습니다. 이웃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농담, 병원에서 들은 무릎 진단, 그리고 아들 며느리의 잦은 충고까지. 다들 나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못 믿는 거지. 늙어서 이제 짐이 되었다는 거잖아. 여러분도 가족의 걱정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주말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외식에 나섰습니다. 식탁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지만 대화는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노식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무릎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냐. 그냥 파스 붙이면 돼. 영수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선영 씨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무리하시면 저희가 더 죄송스러워요. 그 순간 영수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하다면서 결국 하지 말라는 소리네. 다 내 능력을 의심하는 거잖아. 마침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놀이터 가자. 이번엔 그네 제일 높이 태워줘. 노식 씨가 다급히 말렸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프셔. 너무 힘든 건 부탁하지 마. 그 말에 영수 씨의 젓가락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던 그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무릎 너희는 왜 맨날 내 몸 얘기만 하냐?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내가 뭘 못한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젊을 땐 집안 위에 일만 했어. 운동회도 생일도 밥상도 다 놓쳤어. 그렇게 너희 키웠더니 이제 와서 내 방식을 부정해. 내가 틀렸다고? 그럼 난 뭐가 되는데?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도 아버님 마음 알아요. 그냥 건강이 걱정돼서. 노식 씨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죄송해요. 너무 몰아붙인 것 같네요. 여러분, 참아왔던 말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적 있으신가요? 그때 지우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없어지면 난 누구랑 놀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모두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아이한테는 놀이터도 무릎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랑 함께 있는 게 전부였구나. 여러분도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모든 화가 사라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날 밤 영수 씨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그림 속 해맑게 웃는 지우와 그 옆에 자신.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늘 부족한 아버지였지. 일 핑계로 가족을 잃었어. 이제 손주 앞에서도 또 고집만 부린다면 나는 대체 뭘 배운 건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누구를 이기려고 살지 말자. 누구와 함께 웃을 수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놀이터 가자. 영수 씨는 무릎을 살짝 만지며 웃었습니다. 좋지. 근데 오늘은 미끄럼틀까지만 하자. 그 대신 할아버지가 제일 재미있게 놀아줄게.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아버지 최고. 그 순간 영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아이가 원하는 건 힘든 할아버지가 아니라
웃는 할아버지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주의 부탁 때문에 몸을 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날 외식 자리에서 크게 터졌던 말다툼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잠 못 이루다 조용히 아들 방 앞에 섰습니다. 노씨가 아까는 미안하다. 내가 괜히 목소리를 높였구나. 아들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 죄송해요. 아버지가 힘드신데 제대로 감사도 못하고 걱정만 했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의 서운함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용기 내어 먼저 사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 날 아침 지우가 해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놀이터 말고 그림 그리자. 영수 씨는 무릎을 살짝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림으로 놀아보자. 어제의 긴장과는 달리 집안 공기는 잔잔한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색연필을 꺼내더니 종이에 크게 원을 그렸습니다. 이거네 해. 그리고 여긴 할아버지랑 나. 종이 위에는 웃고 있는 할아버지와 손주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림을 받아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돈만 모으느라 바빴는데 진짜 재산은 지금 내 옆에 있구나. 의외죠? 가장 값진 선물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함께 웃는 얼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림을 내밀며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선물이야. 나랑 평생 같이 놀아줘. 영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약속한다. 평생은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매일 지우랑 웃을 거야. 여러분도 이런 약속을 누군가와 해본 적 있으신가요? 며칠 뒤 며느리 선영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아버님께 부담만 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지우가 달라졌어요. 훨씬 밝고 안정돼 보여요. 정말 감사합니다. 노식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못해준 걸 다 채워주시네요. 늘 죄송하면서도 고맙습니다. 영수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나도 공부 중이야. 사랑 공부. 늦게 배워서 그렇지. 아직 늦진 않았어.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야 배운 소중한 깨달음 있으신가요? 그날 밤 거실에서 그림을 바라보던 영수 씨.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고 벽에는 지우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젊을 땐 돈을 벌고 나이 들어선 건강을 찾는다지. 하지만 결국 제일 귀한 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늦게야 알았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선물이라는 걸. 그 선물의 이름은 지우다. 여러분, 늦게 온 선물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손주의 웃음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일 수도, 혹은 새롭게 시작한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늦게 온 선물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